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163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기 먼저 하죠. 자기 먼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곧 원어원 보러 일본 가는 린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는 민입니다. 네, 평생의 숙제 다이어트와 씨름하는 사카린입니다. 나도 진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우리 원어원 보러 가려면 나를 못 보겠지만 내가 진짜 다이어트 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덕게 마음이야. 내 으뜸이한테 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는 다이어트가 언제 끝나야 되냐면 내 으뜸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를 업었을 때 업힐 수 있을 만큼의 체중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 으뜸이는 너무 말랐어. 요즘에 아이돌들 너무 말랐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으뜸이랑 적어도 걔는 남자니까 체중으로 커플링이 되면 안 된다. 아니 근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 제가 린님을 봤을 때는 그렇게 업기 어려운 느낌은 아닌데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 그만큼 요즘 아이돌들이 말랐잖아요. 너무 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라본 적이 없어서 마르면 업기가 더 어려운 건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업고 안 업고를 떠나서 걔랑 몸무게가 동일해지면 안 될 텐데 옹성우는 지금 178 막 180 가까이 되는 키에 지금 몇 킬로야? 얘가? 지금 60kg 될걸? 60은 안 돼. 50대야? 그러니까 격히게 50대라고? 그럼 언니 아사 직전이야. 아니 좀 답을 말해줘. 빨리 뜸을 들이고 있어. 50대야? 잠깐만 찾아보자. 58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진짜? 지금. 더 활동하면서 더 말라가지고. 진짜 힘들겠다. 그 정도면은 힘들겠다. 근데 그 정도면 군대 못 가지 않아요? 너무 말라서? 아니 근데 왜냐면 병역 안 나오는데 그거. 그러니까 제 동생이 키가 175인데 몸무게가 60이 되나 안 되나 그 정도였거든요, 체중이. 그래, 근데 옹성우랑 3cm밖에 차이 안 근데 나잖아. 그 친구가 허리가 27이에요. 근데 걔는 잘 없잖아. 아니 근데 지금 없는 게 중요해? 없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여자를 없냐 못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옹성우의 갑자기 몸무게가 갑자기. 근데 키로수는 숫자야. 그러니까 부피가 중요한 거야. 그 사카린 씨도 가끔 이게 뭐 술 취하고 이러면 자꾸 업어달라고 해서 몇 번씩 업으면은 그러니까 무게라는 게 보면 뭐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업기 빡세진 않던데. 나 그 외간 남자 몸무게 이렇게 궁금해진 건 처음이야. 태어나서. 대단하다. 네. 숙연해지네요. 네, 아니 본인이 쓴 게 있어요. 이 원어원이 되자마자 이렇게 다 이렇게 작성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의 그래서 프로필을. 몇 킬로란 거야? 근데 자기 키를 178에 59라고 적었어요 그때. 키의 몸무게를. 근데 활동하면서 대단하네요. 더 빠졌을 거라고요.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걔가 57? 막 이러는데 내 체랑 내가 키로수가 동일해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까지 하자. 이 걱정은 린 씨 혼자 하라고 하고 우리까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뭐 알아서 하시면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더 빼야 돼. 네. 여튼 오늘은 다이어트 특집이라는 거죠. 본 얘기 넘어가기 전에 팟빵 리뷰 읽겠습니다. 소시민입니다님께서 추억의 음모론 편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작이죠, 명작. 음모론 명작.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구 평평설. 지구 평평설. 여기 오면서 들었는데 너무 웃긴 거야. 아니 나는 진짜 그 방송 때만 해도 평평설이라는 그 유아틱한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나 했더니 엄청 많이 쓰더만 보니까. 그 플랫 어스라고. 네, 플랫 어스. 아니 나 평면도 아니고. 그 평면도 아니고 평평설. 아니 트위터에 보니까 플랫 어스 소사이어티라는 그 해외 계정이 있어요. 이상한 놈들 있죠. 네, 지구 평면설 조직인가 보죠. 네, 어디 봤는데 일루미나티보다 더 무서워. 그 어떤 사람이 앨런 머스크였나? 무슨 왜 화성 평평선은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한 거야. 그 트위터에.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은 그 둥글다는 것이 관측되었기 때문에 관측되었잖아. 오 마이 갓. 평평한 지구에서 관측되었잖아. 그렇지. 감사합니다라고. 연병아 그러면 화성 가서 지구 관측하고 오라 그래. 여튼 아유 진짜. 귓가의 맴도누님께서 다른 음모론은 몰라도 인류가 한 번도 달 가본 적 없다는 음모론은 진짜 설득력 있었던 음모론이었어요. 저도 그 음모론 들었을 때는 그래 인류가 달을 어떻게 가겠어. 저렇게 멀고 지구 밖으로 가면 지구 안이랑 달라서 도착하기 어려울 텐데란 생각해봤는데 나사의 반박을 보면서 그건 또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리고 제일 어이가 없던 음모론은 지구 안에 또 다른 지구 있다는 썰은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만약에 지구 안에 지구 있으면 지구 어떻게 돌아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땅이 든든하지 않은 상황에서 빙구르르 도는 게 과연 가능할 건지 이과도 아닌 문과 성향의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음모론이었어요. 땅이 라고. 든든하지 않대. 든든한 거 이제 밥을 많이 먹어서 든든한 건데 튼튼하다라는 표현을 아니 하고 그게 굉장히 땅이 문과적인 튼튼하다는 표현도 이상해. 아니 되게 문과적인 네, 표현이잖아. 간단하다? 귀여운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안이 비었으니까 든든치 않다. 네. 속이 비었다와 같은 느낌이지. 든든하다. 그지. 그러니까 지금 문과들은 다 이해하는데 이과가 혼자 이해를 그러니까. 못하고 있잖아. 저는 그 그러니까 문과들 웃으면 넘기잖아요. 이렇게. 비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이 비었다라는 건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사실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예. 네. 아, 네. 도나스처럼 생겼대잖아. 예. 도넛을 먹을 걸로 비유하는. 에라이 지구 평평설 같은. 네, 계속 끝나도 재밌네요. 음모론 얘기가 나옵니다. 검둥이 날님께서 20소선은 소재 발굴이 정말 끝내주네요. 음모론 너무 재밌었어요. 요즘은 못 보지만 서프라이즈 엄청 좋아했거든요. 라디오판 서프라이즈 듣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민 씨가 싫어하시겠지만 사카린 씨 AB형이라고 하시니 왜인지 모르게 고개가 끄덕끄덕이는 이유는 뭘까요? 왜 미니가 싫어하죠? 이번 방송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유사과학 싫어하니까요. 그렇죠. 민 씨가 혈액형 안 좋아하잖아요. 참고로 저는 A형입니다. 아. 네. 어딜 봐서. 누가 봐도 B인데.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되게 여러 사람들 많은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O형 같은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혈액형 신봉자가 그렇게 얘기해. 네가 A5형이라 그래. 아니요. O형에 가까운 A형이다라는 거죠. 이야. 네. 너무 싫어해. 네가 AA가 아니라 정말 A. 대단해. A형이라 그래. 대단해. 혈액형 신봉자는 어떻게든 말을 만듭니다. 그럼. A형에 가까운 B형, AB형에 주어로 가까운 생각해. A형 이러면서 아유. 여튼 알겠습니다. 닌기리라님께서 추억의 이영걸과 소년소년을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어제 이영걸의 탈출, 보디가드, 영웅 등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드네요. 서양의 스텔론과 아놀드를 했으면 아시아의 액션 스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출연작도 많아서 분량도 충분할 듯 싶고요. 참고로 저의 이영걸 최고작은 키스 오브 드래곤입니다. 아 좋지. 키스 오브 드래곤 훌륭한 영화죠. 저는 어렸을 때 우천 도는 게 아닙니까 이 연결은? 저는 어렸을 때 그 중국 그 영화 되게 홍콩 영화 되게 좋아했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이제 되게 그 사대천왕 좋아하고 이럴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사극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동방신기래요. 동방불패. 동방신기도 좋아했겠지만 네, 동방신기도 좋아했죠. 좋아했지만 좋아했는데 동방불패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뭔가 의촌도룡기. 뭔가 이렇게 무술하는 그런 옷 입은 이영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멋있잖아. 하얀 한복을 뭐라 그래야 돼? 그 중국 하얀 옷. 변발의 이영걸. 네. 네. 그러니까는 변발한 사람 좋아하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그 사람 변발해도 잘생기기 쉽지 않다. 너무 잘생겼고 그 얼굴빨 받은 거야?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저는 되게 딴 얘기인데 그 프로야구를 보기 시작하면서 옛날에 해태였을 때 임창용 선수가 초반에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이영걸이랑. 실제로 좀 닮았죠. 네, 닮았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했어요. 네. 마무리로 등판해주길 되게 맨날 기대하고 네. 어린 시절에 그 정도로 되게 이영걸 좋아했어요. 임창용. 응. 임창용 젊었을 때 멋있었죠. 네. 잘생겼죠 진짜. 이영걸이랑 되게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영걸 편 하는 건 좋은데 하면 이제 그 우리의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의 친구들. 2명, 네. 2인조 그래서 소환해서 웃겼어. 그 제가 몇 번 엮여있네. 얘기한 적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영걸 최고작은 그 우주에서 다른 이영걸과 싸우는 더원. 저는 그 영화가 최고입니다.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이영걸의 옛날 영화 옛날 소재 영화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무문 뭐 이런 거는 네, 그런 거 말고 현대식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목이 뭐였더라? 지 아들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영화 있어요. 이영걸의 탈출이었나? 보디가드였나?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늘 이영걸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무술을 하시고 진지하시고 그러니까 코믹 연기가 없어. 늘 캐릭터가 그렇고 뭔가 이렇게 로맨스가 있어도 그 로맨스에 빠지지 않아. 다 빠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 약자를 지키는. 마동석 같은 존재네요. 그치. 마지막에 막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약간 석양으로 향해 걸어갈 것 같은 그런 캐릭터잖아요. 늘 모든 걸 해결하고. 그리고 그거랑 하나 더 있는데 제 기억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상한 그 중국에서
무슨 부대 같은 걸 만들었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는 흑협. 흡협. 그 두 네. 개가 제일 재밌었어요. 블랙 마스크. 예. 그 영화도 완전 좋았는데. 네. 그 2도 있는데 이영걸 나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저는 그분이 왜 성룡 선생은 사생활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순해 보잖아 아내한테. 그것도 되게 김치찌개 좋아해요. 영화 외적인 매력 네. 포인트가 있는 네. 사람이잖아. 하여튼 뭐 이영걸은 매력적인 네. 소재인 것 같네요. 네.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네. 양파주스님께서도 음모론 편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모론 이렇게 지금 한 번 더 하자. 아니 그리고 너무 지금 막 괴담 음모론의 대가이신 내가 사카리님께서 너무 흐뭇해하고 소재 발굴하신 그때 얘기 안 했던 음모론이 혹시 있나요? 찾아보면 또 있겠지. 음, 세상은 넓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사카린 책 하나 내자. 할 수 있어. 누가 사? 청취자. 청취자. 첫 세는 찍지 않을까. 네. 2세까지는 찍지 않을까. 팔리는데 한 50년 걸리고. 네. 알겠습니다. 히토미를 켜자님께서 별로 음모론과 관계없는 이야기고 괴담에 가깝지만 요새 인공지능의 발달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담론이 많이 오고 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누군가는 기술의 특이점이 오고 인류는 젤나기가 될 것이다. 젤라가 젤라가가 뭐야? 프로토스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너가 있어서 감사하다. 누군가는 기계들이 인간을 절멸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후자 쪽이 더 드라마틱한 것 같아 후자가 좋습니다. 뭐 좋아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지만 로봇 3원칙을 대표적으로 어기고 싶으신 네. 거죠. 예. 스스로 자기네들을 멸종시킬 종자를 만든 종이라니 뭔가 대범한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내가 죽을 때까진 인류 종말도 기술점의 특이점도 오지 않을 것 같군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라고. 네. 네. 히토미를 켜자님을 위해서 안드로이드 비컴 휴먼을 네. 꼭 플레이해 보시기. 예. 플스4 게임이죠. 예, 플스4 네. 독점작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도 이런 걸 느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각 통신사마다 그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이름 다 있어가지고 네네. 누구야 라고. 네. 알렉사 시리즈라고 저는 맞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예. 네. 알렉사가 그 아마존. 네, 아마존. 네. 네. 걔가 이제 그 원조집이죠. 그렇죠. 그렇지. 네. 시리가 원조 아니야? 아니야, 원조집은 알렉사야. 시리는 그냥 핸드폰에 껴있는 애고. 근데 웃긴 거는 이제 그 알렉사가 일본에서는 알렉사라고 발음 안 하고 아레쿠사라고 하거든요. 아레쿠사. 네, 근데 그 알렉사는 정말 머리가 좋아서 아레쿠사라고 해도 알아듣습니다. 네, 대단한 놈이에요. 빅데이터의 신비라. 네. 그게 그 처음에 이제 사용자 등록할 때 이제 여러 번 부르게 하잖아요. 누군지 알려고. 네. 네. 아니, 네, 그 사람의 이제 그 사람이 알렉사라는 말을 하는 그 형태를 여러 번 듣기 위해서 지문 인식 같은 것도 여러 번 하는 거랑 비슷한. 네. 아이고 저 보지 못했지만 그 원빈이 나오는 침대 CF가 있다면서요. 네. 말 알아듣는 침대가 있다면서요. 네. 네. 아. 그거요? 누구누구야 자자 이러면 이렇게 기울어지고. 제가 민 씨한테 되게 사주고 싶은 침대거든요. 강제로 일으키게 하는. 아침에 좀 빨리 좀 깨워보려고. 강제로 몸 좀 세워보려고. 제가 이제 그 9월달에 일본에 가는데 그 인터넷 돌다가 되게 흥미로운 캡슐 호텔이 있어서 예약을 해버렸어요. 캡슐 호텔은 되게 방음 효과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알람 기능에 소리로 알람하면 옆자리에 피해를 주니까 알람을 어떻게 하냐? 진동? 설정해 놓으면은 침대가 일어서요. 그러면서 불이 켜져요. 네. 그걸로 깨우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생각보다 방금 그 말씀하신 그 시스템을 집에 활용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옛날에 병실에서 이렇게 돌돌이로 돌렸잖아요. 돌돌이. 맞아. 그렇죠. 돌려서 네네. 그 환자 세웠잖아요. 그렇지. 그 친구들 올 때마다 그리고 조금 좀 밥 먹을 때마다. 좋은 병원에 가면은 특실이나 1인실에 가면 그러면은 리모컨이 있었고 이게 점점 이렇게 진화하는. 요즘엔 USB 포트가 있대요. 네. 네. 뭐 있을만 하죠. 핸드폰 사실. 충전하라고. 그 요즘에 에그 같은 것도 자리마다 다 있더라고요. 특실 같은 거. 에그가. 이야. 그 넷플릭스 보시라고. 네. 제가 왜냐면 이번 준비물 중에 하나가 노트북이야 요즘에. 작년 슈퍼볼 광고에서 알렉사 나왔었는데 아마 렉스루터 목소리로 알렉사였던 예. 그랬다 어느 보다. 렉스루터? 그 광고 그 한니발 렉터. 렉터 한니발 렉터. 한니발 렉터. 네, 슈퍼맨이고. 네. 네.
한니발 렉터 목소리로 알렉사가 얘기하는 그런 류의 광고가 나왔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예. 네. 그 광고 엄청 유명합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했더니 이 얘기가 엄청 좀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슈퍼볼 광고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요. 근데 이제 그곳에 그런 알렉사가 나올 정도로 이제 흥하고 엄청 있다. 흥하고 있다. 그렇죠. 예, 미국에선. 네. 그렇습니다. 멀지 않아 한국도 그렇게 될 거다. 네. 그런 거죠. 최근에 그 회사 완전 딴 얘기인데 이거 관련된 얘기예요. 그 회사 동료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언가 신기술이 그 대중에게 완벽하게 전파된 시기가 언제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것의 이름에 기술명이 안 붙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우리 집 Io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IoT라는 그 말이 없어지면 그때 이미 대중화가 끝난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 뭐 시기상조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네. 지금은 과정 단계다. 알겠습니다.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얘기, 그 나무위키 얘기 오빠 한다고 했던 그걸 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 깜빡했네. 인터넷 네. 세상에 그 와전되는 정보에 대한 이야기. 이게 그 트론님인가가 제보를 해주셨는데 나무위키에 그 며느라기의 작가님, 이렇게 며느라기라는 항목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검색을 해볼게요 지금. 네. 그 준비하는 거 깜빡했네요. 잠깐 시간을 주세요. 네. 아니, 그게 나무위키 그 정보를 적어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 돈도 안 받고 집단지성의 힘을 활용하는 좋은 분들인데, 그렇지. 한 끗이 달라. 꼭.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파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 나무위키의 며느라기 항목을 보시면은 뭐 이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신지 작가님의 네, 유명한 만화죠. 그 주인공 민사린이라는 주인공이 이 캐릭터의 이름은 팟캐스트 20세기 소년소녀의 진행자 중 3명 민사카린 린의 이름을 따서 지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내용이 해당 팟캐스트에 나온 적이 있다. 해당 팟캐스트 진행자들과 작가는 실제로 안면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안면 없습니다. 네. 실제로 대면한 적이 없고요. 네, 만나뵌 적 없고요. 인스타 사진으로는 봤어요. 다만 제가 개인적인 인스타에 이분의 작품 전작에 대한 내용을 썼더니 작가님이 제 인스타를 보시고 저한테 20소 잘 듣고 있어요라고 연락을 해주셔서 그렇게 이제 토크가 좀 이루어졌던 거죠. 교류가 됐다는 것이지. 약간의 댓글과 DM만 있었을 뿐 저희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른 루트로 DM과 댓글이 있었을 뿐이에요. 저 빼고요. 저는 없습니다. 네. 민 씨는 SNS를 안 하니까. SNS 안 하니까. 이게 절대 뭐 수신지 작가님과 저희는 안 친해요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까운데 다만 안면이 있을 정도로 저희가 그런 관계는 아니다. 말 나온 김에 어떻게 컨택을 해서 앞으로 만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렇죠. 현재까지는 뵌 적이 없다. 친하고 싶어요. 너무 친하고 싶은데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이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그 나무위키라는 게 의외로 허술하다. 잘못된 점도 있다.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리고 이 추측도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행복회로를 돌린 거지. 행복회로. 행복회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 그랬으면 좋겠다. 로또 전혀 당첨자 사실 확인이 안 돼. 네. 어쩜 이렇게 우리 셋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을까? 막 이러면서 신기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이어트 얘기를. 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지난주에 이어서 하고 있죠. 계속해 주세요. 네. 에어로빅이라는 큰 장을 열기 위해서 저희가 한 템포 쉬었는데요. 에어로빅은 굉장히 센터마다 규율이 빡센 걸로 유명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해오신 어머님들이 많기로 유명한 그런 운동이죠. 운동이기 때문에 일단 강사 선생님이 맨 앞에 쓰시는데 강사 선생님은 똑똑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마주보면 왼팔 오른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헷갈릴 걸 알아가지고 자기 보는 걸 똑같이 따라라고 거꾸로 하시다가 그렇죠. 그 뒷모습이 중요한 거면은 턴을 해서 또 방향을 저희랑 똑같이 잡으세요.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르신 이런 거 거네요. 어떻게 하는 거야?
했으니까. 네.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강사들은 몸이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를 네. 이렇게 해야지 수강생이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른팔 되니까 회원님도 오른팔 되세요.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자유자재로 바꾸시는 거예요. 선생님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선생님의 앞에 제일 먼저 쓰는 분이 항상 에어로빅반의 반장 어머니가 쓰세요. 그리고 자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가깝고 가운데 쓰는 거예요. 네, 네. 센터죠, 센터 포지션. 센터 그렇지. 포지션 그 다음에 조금 잘하시는 분들이 1열. 그 다음에 2열. 그 다음에 저 같은 초보는 이군. 저 같은 F반 F반. F반은 제일 뒤에. 왜냐면 앞에를 보고 따라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치, 그치. 뒤에가 다 허물어지거든. 아. 그래서 지정석이기 때문에 쪼렙이 선생님 잘 보이는 자리에 서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유열에 쓴다. 그러면은 자기 등록한 지 얼마나 됐어? 써? 또 기싸움이 또 펼쳐지는구나. 그럴 수 그렇게 있죠. 돼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쩌리로 이렇게 제가 감히 쩌리는 뒤로 물러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영도 마찬가지. 수영장 일진 아줌마들은 더 무서워. 셋내가 잘못했어. 수영장은 진짜 이게 그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막 2박 3일 일본 여행도 가고 그래요. 네. 자기들끼리. 네, 아, 막 그리고- 5명이면 5명, 막 7명. 그 초급반은 조금 잘하는 사람이 맨 앞에 쓰고 하다가 이제 왜냐면은 천천히 가는 사람이 앞에 쓰면은 발이랑 머리랑 부딪히는 사고가 네네. 나니까 그래서 중급반 같이 가고 해서 어느 정도 크루가 형성이 되면 수영 모자를 똑같은 색으로 그걸 맞춰줘요. 맞춰요. 아. 근데 에어로빅은 그 정도까지는 그건 아닌데 개인 운동.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요가 쫄쫄이 아니면은 그냥 반바지에 반피파를 입고 그냥 가요. 근데 어머니들은 굉장히 그 발레식 성광. 발레 그 레오타드와 응. 유광 반짝반짝반짝한 두꺼운 타이즈와 그다음에 그 발토시 같은 게 있고 왜냐면 그거 관절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릎 아대 같은 거랑 그다음에 발토시 같은 거 여기 이렇게 발목 나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그리고 땀이 흐르지 않게 항상 이렇게 반다나 같은 걸 두르시고 그렇지. 하는데 에어로빅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노래가 뭐 댄스곡 있잖아요. 약간 어쌔신 같은 복장 아니에요? 어쌔신. 어쌔신인데 너무 눈에 튄다. 형광색 너무 튀어. 색깔만 어두우면 약간 네네. 어쌔신 같지 않아? 네.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체형이나 뭐나 어쌔신과는 거리가 멀죠. 근데 그분 명탐정 코난의 범인 같은. 근데 그분들이 항상 그 댄스를 하시는데 2배속 정도로 노래를 항상 돌리세요. 아이돌 입에서 아이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냐게 막 셀럽5 노래다. 딴딴딴딴 딴따라단딴딴딴딴 딴따라단딴딴 이것도 빠르잖아요. 근데 거길 가면 이게 아니야. 딴따딴딴 딴따라단딴딴딴 빠빠빠빠 말하면서 자 오른쪽 빠빠라빠빠빠빠 왼쪽 말하면서 그래서 노래가 한국에 파이팅이 그리고 노래가 한국에 4분이면 2분 안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하면은 이렇게 몸풀기로 처음에는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걸 막 하면서 목을 돌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 하나 있잖아요. 하나를 돌리고 그런 스트레칭 노래는 또 약간 끈적한 노래야. 약간 카바레풍의 노래가 나와. 라리가라 라디다라 빠바바 막 이런 노래가 나오면서 자 막 이러면서 몸에 어깨를 열고 막 늘 이러면서 하는 듯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한 판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님들의 추임새가 있어요. 호우! 막 이런 거 있잖아. 싸! 그리고 제가 잘 못하는 뭘 게 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에어로빅의 대표 동작이 뭐냐면 왼발을 올릴 때 오른팔을 내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본 근데 동작. 그걸 제가 잘 못해서 오른팔에 오른발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있어, 꼭 있어. 한 발에 꼭 있어. 사가리 씨 군대 가면 안 되겠네요. 네. 왼발 오른발과 오른손이 같이 나가는. 선생님이 꼭 이제 있어.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얘기다 왼발 할 때 오른발 이렇게 왼발이랑 왼팔이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찐따처럼 같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 있어. 긴장하면 그렇게. 제시가 안 되는 타입. 제시가 안 되면 긴장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좌양자하면 꼭 우양우하고. 네네. 그래서 그걸 하는데 미스테리는 그거야. 에어로빅 반장 아줌마 중에 날씬한 사람이 없어. 없어.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나 진짜 너무 궁금해. 그 1년에 날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굉장히 빠르셔. 그리고 진짜 날렵해. 건강한 거야. 네. 그래서 홍금보. 그러니까 너의 PT 선생님 홍금보 겁나 빠르잖아. 홍금보 겁나 빠르잖아. 근데 그 너의 PT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해져요. 잘 드신 거지. 왠 줄 알아? 내가 갔는데 든든하신 거야. 이게 보통 요즘에는 헬스 하는 데서 뭐 요가나 뭐 에어로빅이나 골프나 이렇게 GX로 들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뭘 하냐면 끝나고 항상 그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찜질방 시설이 돼 있어 헬스에. 그러면 거기 딱 들어가잖아. 몸 한번 지지러 가죠. 몸 한번 지지면서 집에서 오후에 쪄온 달걀 그 다음에 먹는 거지 또. 그 다음에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고 시원하게 이렇게 내려온 보이차 그래. 엄청 드셔. 그 드시고 있더니 항상 에어로빅이 9시, 10시, 10시, 11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10시에서 11시 하고 점심 뭐 먹어? 30분 몸 지지고 샤워하면 12시야. 그 다음에 이제 쌈밥집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정답. 쌈밥 하나 때려주고. 뭔가 축하해야 될 일이 있으면 계절밥상. 그럼 계절밥상. 쌈밥 아니면 생선구이 같은 거로 식사를 하시면서 더운데 반주 한잔 할까? 이렇게 된다고. 시원하게 이제 맥주 한잔 하시고 이제.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주무시는데 너무 이렇게 몸이 노곤하니까 노곤하지. 3시에 일어나서 저녁 뭐 먹지? 이게 에어로빅반 일상인 거야. 그런 소리 안 개꿀이야 개꿀. 근데 말만 들으면 되게 코스 완전 좋은데. 그러니까요. 완전 패키지 여행인데. 이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루틴을 건강하네. 그러니까 건강이지. 그래서 야유회 가자고 아줌마들이 에어로빅반 돈 가면 또 모아가지고. 이제 삼겹살에 소주 한잔 아니 하고. 그래가지고 동해를 가재. 그 관광버스를 예약해. 갔어? 안 가죠 저야. 그러지? 아유. 근데 다른 데는 가요. 너 동의를 안 갔을 거예요. 사카리 씨 절간 얘기 한번. 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시끄러워. 아,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근데 이런 데가 폐가 항상 있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선생님 생일 뭐 네. 스승의 날 명절에 선생님 돈을 걷어서 주고 막 이런 네. 하는데 저 같은 쪼렙은 걷어서 주자 그러셔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오늘 현금이 없어서요. 그래서 몇 번 빼면은 유야무야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옆에 아주머니께서 그래? 그럼 내가 내줄게. 내일 나 줘. 그래서 제가 어이없게 삥을 한번 뜯겨봤는데 네.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더 센 캐세요. 되게 상냥한 센 캐신데 이렇게 또 걷는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 월급 받는데 그 내가 왜 주냐고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사회생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사회생활은 돈을 버는 거고 나는 취미생활 하러 왔어요. 일리 있네. 이게 참 그 장모님 톤으로 하면 더 맛이 사는데. 저희 엄마 굉장히 저보다 더 하이톤이고 완전 소녀처럼 말씀하시거든요. 사회생활은 돈을 버는 거고 이건 취미생활이지 돈을 쓰는 건데 왜 이런 식이세요. 되게 방긋 웃으시면서 이렇게 딱 얘기하시고 오시는데.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20, 30대 언니 막 간호사 3교대 하는 분들은 오전에 운동할 때도 있잖아요. 엄마랑 친구하자고 다 붙어가지고 크루가 생겼어. 그 돈 안 주는 크루가. 돈 안 주는 크루. 그래서 그런 게 수영장에도 있고 그래. 어디에도 다 있잖아요. 수영장을 심지어 센터를 옮기면 선생님이 따라가세요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약간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을. 근데 약간 여중생 같은 느낌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는 모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나의 영토다. 우리들의 영토고. 나는 주군의 기사고. 그러니까 여기를 네가 농노아. 잘 다니고 싶으면은 우리한테 잘 보이든가 아니면은 찌그러져 있던가 우리 크루로 들어오던가 약간 이런 식의. 그렇죠. 근데 저는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길을 선택하죠. 그래서 항상.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다니긴 힘든. 그렇지. 근데 그래서 항상 막 드라이 같은 것도 자리 양보 안 해주고 그래서 그냥 늦게 하고 그럼 되지 뭐. 저도 뭐 방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 요가 다닐 때도 비슷했습니다. 뭐 자리 좀 이제 못하니까 뒤에 좀 앉으려고 그러니까 맨 앞에 앉으라고. 요가는 또 반대예요. 아니 그게 그러셨다며. 아주머니께서 엎드리시면은 속옷 보인다고. 핑계지. 말이 되니? 네가 뒤에 앉으면 내가 그랬잖아. 아줌마가 안 궁금해요. 그렇게 그랬어. 제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가 다닐 때 팬티를 열심히 갈아입었습니다. 색깔 서로 다른 걸로 매일매일. 안 갈아입는다 그럴까 혹시 봐? 안 갈아입는다 그럴까 봐. 같은 남자 빤스가 사실 컬러가 좀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거기 얘기해. 아줌마 저 10개 샀어요. 똑같은 거.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TMI 정신이 혼미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가 어제 무슨 색깔 입었지? 이 생각을 하고 갔다니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막 그럴 것 같은 거야.
뒤에서 막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피곤하다. 진짜. 근데 피곤하다. 에어로빅 바는 심지어 이렇게 에어로빅에 심취 안 하신 분들은 저처럼 반팔 반바지 입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거 입고 다닌다고 뒤에서 교복이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좀 그랬어요. 그런 것도 자기는 있고 왜 맨날 똑같은 옷만 그 입어? 클래스에 그 뭔가 그 분파들이 있어. 음. 야당과 여당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어. 매번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님도 그 사람들이 매번 그러니까는 약간 충성 고객 같은 사람들이잖아. 우수 고객이라 막 못해 보라고. 그렇죠. 하여튼 좀 그런 아주 그 미묘한 그걸 보면서 아 참 여기도 이런 사람이 역시 둘 이상 모이면 정치가 되는구나. 아니 왜냐면 이게 짱글이죠, 짱글. 짱글. 되게 그런 게 세상은 넓고 정말 에어로빅 배울 땐 많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 놓치면 안 되는 거지. 매달 끊어주시는 그쵸? 이 회원님을. 비기도 맞춰줘야 되고. 네. 그래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 분파 싸움, 개파 싸움들을 보면서 개파 즐거웠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은 여기까지 하고 시기로 한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시기가 이렇게 여러 개 좋은 시기들이 있잖아요. 좋은 시기. 아니 그러니까는 좋은 시기, 나쁜 시기 따로 뭐뭐 있나? 다이어트 이런 네. 게 되게 많잖아요. 뭐 한 번은? 시기 다이어트 그러니까 해고 시기. 왜 그 교과서적인 거 있잖아요. 그 좋은 음식을 적당량 먹고 네네. 운동을 한다. 당연한 소리. 그 하나하나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1일 하루 권장 칼로리가 칼로리. 있는데 어. 그 칼로리 이하로 먹고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 네. 근데 90년대에는 원푸드 다이어트의 시대였어요. 아, 네. 예를 들면 도마도. 도마도 있었죠. 아, 설탕 쳐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설탕 절대 노노. 네. 설탕 쳐먹으면 다 끝장입니다. 당연한 거. 네. 당연한 거. 그리고 바나나. 바나나 그리고 액체가 있어요. 집에 블렌더나 주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주스. 갈아 먹기 네. 때문에. 근데 그게 한참 유행하다가 혁신적인 다이어트가 나옵니다. 덴마크 다이어트. 야! 덴마크의 어떤 박사님이 개발했다는. 왠지 북유럽이니까 감성상 이케아 같은 거지. 아니야. 처음에는 환자들의 그 건강을 덴마크라 좋은 게 뭐지? 유제품이 들어가 있어 항상. 그게 왜 좋은 건데? 포만감이 있잖아. 화장실도 아. 잘 가고. 덴마크 요구르트. 유명하잖아. 낙농국가 아니야. 근데 나는 거기에서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 자몽이 있잖아요. 자몽이 이렇게 수입이 흔치 않았던 시절이라. 비싸죠. 그때 좀 네. 비쌌죠. 그래서 아니 자몽이 아니라 다른 과일로 대체 가능 이렇게 써있기는 써있기는 한데 왠지 자몽을 먹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자몽을 원래 싫어한단 말이죠. 저는 그 특유의 그 씁쓸 시큼한 그 맛.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이해 안 가는 메뉴인데 자몽이 쓰고 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꿀을 발라 먹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 있어? 꿀자몽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근데 꿀자몽, 연유자몽 막 이런 근데 제가 그걸 먹어보고 느낀 건 아니 이럴 거면 오렌지를 먹어. 잠깐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제일 웃겼던 건 이렇게 먹으니까 쓰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되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자몽을 먹어? 근데 저는 약간 그 맛을 좀 즐겨요. 자몽이나 하귤, 네네. 나스미깡 이런 거. 사카리 씨는 인정. 왜냐면 사카리 씨는 그냥 그것만 먹거든요. 속껍질 까가지고 먹고 있거든. 나는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숟가락으로 퍼먹고 네네. 얼마나 맛있는데. 좀 그걸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그 수많은 계란 노른자를 버리게 하는 흰자와 그렇지. 간하지 않은 소금을 뿌리지 않은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또. 황제 다이어트. 아니 그렇지. 덴마크에도 포함돼 있어. 덴마크도 아. 포함돼 있어. 소고기가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때때마다 이거를 채워서 먹으려면 이게 그리고 맨날 똑같은 이렇게 조식, 중식, 석식이 매번 똑같지가 않아요. 이날은 있어. 1일차는 이렇고 2일차는 좀 달라. 3일차도 조금 다르고 이렇게 해서 2주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주가 되면은 이제 보식을 하고 일반식으로 돌아온다. 어. 근데 체질이 개선된다. 어. 라는 게 그 덴마크. 요지 덴마크 음. 다이어트예요. 이걸 하고 나면 한 4에서 5kg 빠진다. 그렇게 돼. 왜냐면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으니까. 근데 염분도 줄이고. 염분도 줄이고 몸에 붓기를 빼는 거지. 그리고 아까 오빠가 얘기한 바나나 다이어트. 이 심지어 바나나 다이어트는 책도 있었어. 진짜? 만화 형식으로 책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전해왔는데 바나나 다이어트의 핵심은 아침에 바나나 한 개와 미지근한 물을 먹는다. 로 시작을 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다른 과일을 섞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바나나만 하나만. 오지. 그리고 근데 점심 저녁은 딴 걸 먹어도 되는데 매일 아침 바나나와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바나나 한 개가 딱 들어가는 바나나 케이스가 있었어요. 맞아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건데. 아직도 있어. 일본 네, 거기서는 네. 저는- 어떠한 바나나도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하게 휘어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아까 황제 다이어트 얘기를 했는데 그 황제 다이어트도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즐겁잖아요, 입이. 근데 황제 다이어트는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거지. 황제니까. 고기를 계속 네.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고기도 막 이렇게 비계나 지방이 많은 거 말고 소고기, 살코기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비싼 걸로. 네. 근데 그거 다음에 나온 게 그 탄수화물 제한. 고지저탄. 그러니까는 밥이랑 밀가루 먹지 말자. 300식품을 빼고. 그러니까는 그게 막 그렇게 너무 따지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3가지를 먹지 말자. 밥. 그다음에 면으로 된 거. 라면이나 뭐 소면이나 막 이런 애들. 그다음에 말하는 대로 빵. 그거만 안 먹어도 엄청 빠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급식이 나오는데 여자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밥, 국, 그다음에 이렇게 찬이 3개가 나오는데 밥을 거의 안 먹거나 이만큼을 덜어내 우선은. 그래서 요만큼만 먹어요. 밥을. 그리고 그때 유행하던 게 뭐냐면 국물에 나트륨이 많아서 국물 먹지 뭐. 건더기만 먹으라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최악이 김치찌개라는 거예요. 그 소금 파티라서. 소금 파티.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서 만든 게 김치인데 그렇죠. 그거를 또 찌개로 넣어서 또 거기에다가 고춧가루랑 소금으로 막 난리를 쳐놨으니까. 칼국수 같은 것도 굉장히 염분이 높은 걸로 유명한 음식 중 하나죠. 네. 그래서 그때 유행하던 말이 한 글자로 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글자. 밥, 네. 빵, 쌀. 떡, 면, 밤 이런 거 있잖아요. 밤이 그렇게 살이 찐대요. 그게 밤이 다 가루 포슬포슬한 그게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그래. 그래서 엄마가 애기 젖이 안 나오면 삶은 밥을 씹어서 주라고 그럴 정도로 영양분이 많대요. 그러니까 밤을 먹으면 살이 안 빠진대.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게 다 맛있어. 한 글자 음식이. 맛있으니까 얘기만 문제다. 듣고 보니까 맛이 없는 게 없다. 그러네요. 한 글자 음식 중에 맛없는 거 없다. 네. 떡! 빵! 그러면서 그때 한때 유행하던 게 뭐냐면 제가 대학 갈 무렵에 생채식 다이어트라고 현미쌀을 물에 불려가지고 이렇게 씹어 먹고 생채소를 먹고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라 막 이런 맞아. 저거 이거 엄청 유명한 거죠. 그래가지고 맞아. 그때 사람들은 살찌지 않았다. 네. 왜냐면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살이 찌는 이유는 정제된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근데 통곡물, 귀리 막 이런 거 거친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이 기억나네요. 뭐? 그 귀리였나? 밥을 했는데 귀리로. 저희 아버지가 이거 돼지 주는 거 아니야? 왜 돼지 주는 걸 나한테 줘? 이거 사료인 거야. 아버님한테 소 사료 같은 거지. 귀리가. 너무 웃겼어. 근데 왜 돼지 주는 걸 돈 주고 사서 먹어? 인간들이 미쳤다고 막 그러시는데. 먹는 즐거움을 근데 포기했다. 왜 슈퍼푸드 왜 그런 곡물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슈퍼푸드. 막 이상한 그 무슨 아마씨 뭐 이런 거. 그래. 씨앗들을 많이 먹을 때 그 구석기 시대식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 샐러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샐러리도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네. 마이너스 칼로리래요. 먹으면 배가 더 고파지는. 근데 마요네즈 안 찍으면 맛없어. 근데 그게 문제야. 샐러리의 단점이 마요네즈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 마요네즈 그거는 사실 샐러리가 맛있는 게 아니라 마요네즈가 맛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저희 그렇죠. 집에서 제가 하인즈 갈릭 마요를 샀거든요. 맛있지.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그거. 맛있겠다. 마요도 맛있는데 거기다 갈릭을 넣어서 진짜 미친 것 맛있어요. 같아, 하인즈는. 그거 진짜 맛있어요. 나쁜 왜 놈들이에요. 대대손손 돈을 버는지 알겠더라니까. 그치 나쁜 놈들이야. 그 다음에 케첩도 할라피뇨 케첩 이런 거 있잖아. 찌라고. 맛있겠다. 찌라고. 맛있겠죠. 맛있겠다. 그것도 한 글자로 바꾸자. 장. 장도 맛있네. 생각해보니까. 간장, 된장, 오, 장. 장들 다 맛있네. 아니, 고등학교 때 진짜 간식으로 어, 집에서 마요네즈를 하루에 한 개씩 갖고 와서 먹는 애가 있었어요. 그건 빨아먹는 거야. 그런 그런 애가 있어요. 이거 일본의 사회현상으로 나왔었어. 아, 진짜? 알죠? 그런 애가 있었어? 마요라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이 버블이 무너지면서 엄마들이 맞벌이를 하니까 애들이 인스턴트를 먹잖아요. 근데 마요네즈 뿌려서 맛없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치킨 마요니 네. 뭐니 했더니 입맛이 애들이 퇴화해가지고
그것만 먹는 술에도 마요네즈 짜서 먹고 이런 아. 마요라라는 그게 사이. 마요라. 저도 다이어트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뭐 최대 몸무게가 138kg였고 어허. 뭐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최저 몸무게가 78kg였고 거의 1년에 10kg씩 쪘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가 다이어트 성공한 몸이라는 거.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했던 다이어트를 순서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그 몸무게가 120kg가 넘어가지고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서. 몸이 좀 무겁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해줬는데 이게 그 후천적 돼지와 내추럴본 돼지가 있다. 돼지에는 내추럴본 돼지는 날 때부터 돼지여서 그 세포가 커. 아니 그거 말고 뼈가 튼튼해. 그렇죠. 아, 뼈가 굵다고 하죠. 버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남았다는 거지 돼지로서. 그래서 저는 근데 뼈는 엄청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뭐 아무리 많이 해도 뭐 몸이 부러지거나 뭐 이런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는데 거기 있는 관장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두유하고 감자만 먹고 운동을 하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 두 개로만 하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과 탄수화물. 적당한 단백질, 적당한 탄수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 조합이 꿀 조합인 거지. 졸라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것도. 너무 맛있는 거야. 코끼리처럼 그렇게 많이 먹으면 근데 야채 아무리 풀려. 몰랐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딱 중단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너무 이렇게 염분이 먹고 싶으면 주말에 한 번씩 도마도를 먹으래요. 그래갖고 도마도가 되게 자극적이야. 근데 주중에 두유랑 감자를 먹고 운동을 하고 주말에 도마도를 딱 첫 입을 먹었는데 너무 짠 거예요. 그렇지. 막 입속에서 막 그 염분이 막 폭발해요. 마치 신라면 처음 먹었을 때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또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반 박스 먹었어? 제 기억이 맞으면 제가 살이 쪘어요. 그래서 되게 건강해졌어. 근데 제가 이걸 느끼는 게 뭐냐면 스페셜 K 같은 게 여름마다 광고를 그렇지. 해요. 아, 시리얼. 이제 그 얘기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되게 건강해졌어요. 그러고서 이제 실패했어요. 정확히. 실패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그 뮤즐리라고 맞아. 그 통곡물 이렇게 만든 그 스페셜 K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귀리를 보리처럼 안맥으로 만든 거.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진짜 맛대가리가 없더라고요. 맛대가리 없는데 미국 애들은 다이어트 음식을 그걸 그렇게 많이 먹어. 근데 그게 약간 느낌이 뭐였냐면 내가 처음 딱 그걸 먹었을 때 느낌이 박스 뿌린 맛. 아니야. 음식물 쓰레기를 얼려. 그래가지고 그걸 우유에 타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딱 먹다 보니까 맛있어. 배고픈데 뭐가 안 맛있어. 먹다 보니까 맛있어. 그리고 이게 또 우유를 타니까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엄청 많이 먹어요. 됐지. 근데 제가 이걸 느끼는 건 뭐냐면 스페셜 K를 먹는데 뭐 7일간 뭐 여름의 약속 막 그래서 모델들이 막 나와요. 근데 권장 그 양이 양. 있잖아요. 종이컵 하나가 안 돼요. 나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그래서 이거 먹으면 좀 살 빠지겠네 하고 근데 늘 먹던 것처럼 그 냉면 대접에다가 그래서, 우유 500ml를 넣고 그래서 그 종이컵 하나에다가 저지방 우유를 200ml 넣는 기준으로 야 새우깡도 그만큼 먹으면 살 빠지겠어. 기름에 튀긴 거 먹어도 그만큼이면 빠지겠네. 아니 무슨 정말 새 오줌만큼 먹으라 그러면서 약간 그런 게 그리고 이게 제가 요즘에 그 아몬드 브리즈라고 아몬드 밀크를 샀는데 언스위트 버전으로 샀어요. 안단 버전. 그래도 맛있어. 어. 이것까지 맛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리고 칼로리 바란스라고 있잖아요. 그거 사면은 4개 들어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하나에 그 홈이 퍼져 있어갖고 쪼개 먹는 3등분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인터넷에서 한참 화제가 됐던 게 그 한 블럭에 하나가 한 끼다. 막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이거 한 박스 다 먹는 거 아니었냐고. 한 끼에 그거 하나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실제로 맞죠. 그리고 제가 한때 또 크로스핏을 하면서 존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름 존이 아니라 그 세이프 존 할 때 존이에요. 네네. 그래서 접시가 이렇게 있으면 존을 나누는 거예요. 원형 접시에 원형 접시의 절반은 채소, 음. 그 다음에 고기, 그 다음에 아주 약간의 지방, 견과류 같은 거를 먹으면 된다. 그래서 그 비율을 항상 지켜야 된다 해서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은 짬뽕을 시켜요. 그 다음에 면을 덜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추가하려고 참치 통조림을 하나 먹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항상 맞는 비율을 맞추고 채소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좋은 다이어트도 한때 했었거든요, 제가. 크로스핏을 하면서 아주 정말 효과가 있었나요? 있긴 있는데, 왜냐면은 먹어서 그런 건지 운동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운동 자체가 격렬하잖아요. 혹시 크로스핏 그렇죠. 해보셨어요? 아니, 보긴 많이 봤습니다. 네. 막 그런 거예요. 로잉을 하고 그 다음에 400m를 전력 질주한 다음에 스쿼트를 30개 하고 그 다음에 뭐 버피를 20개 하는 그냥 유격 훈련이야. 장난 아니잖아. 그냥 유격 훈련이야. 네. 유격 훈련. 미친 것 같더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유격 훈련 하루 종일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다 한 사람 손들라 그래가지고 맨날 그 와드 밑에다가 이거 자기 기록을 적어요. 네. 근데 사람이 인간의 경쟁심을 그리고 이용한. 나 같은 쩌리가 1등은 못하지만 꼴찌는 하고 싶지 않은. 이 클래스에서 꼴찌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운동을 했었죠. 그리고 90년대에 뭐가 히트를 하냐면 녹차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 녹차 다이어트. 그러니까 어디에든 뭐 녹차 우린물에 라면 끓여 그래. 먹고 그랬어. 난 기억나. 녹차 열풍이었죠. 녹차 2리터를 왜냐하면 녹차가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지가 한정적이고 가격이 비싼 그거잖아요. 이렇게 좀 그때만 무슨 보석 녹차 막 이런 거. 그렇죠. 고급이었는데 갑자기 동서 현미 녹차 이런 게 티백으로 온 나오니까. 사무실에 공급되면서 녹차가 되게 먹기 쉬워진 음료가 한순간에 됐죠. 90년대 이전에 집에서 녹차 먹는 집이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티백 때문에 이제 티백 잘 된 거죠. 때문에. 그렇죠. 티백.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성공한 다이어트, 결국에 다이어트 성공해서 지금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성공한 다이어트는 뭐였냐면, 이제 제가 다년간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뭘 먹던 간에 적게 먹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적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조절하자. 물 많이 난다. 하루에 12시간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물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간헐전 단식이야. 그러니까 오후 6시 이후에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롭잖아요, 그 시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PC방을 가요. 그러니까 다른 보상을 주는구나.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2끼 식사를 하는데 2끼 식사도 이제 밥이랑 대부분 양배추를 많이 먹었어요. 하루에 양배추 반통 이상 무조건 먹고, 그다음에 약간의 고기, 그래서 밥, 양배추, 고기, 그다음에 소금 조금 이런 식으로 먹고 PC방에 가서 PC방에서 오락을 하다가 6시쯤 되잖아요. 근데 PC방을 일부러 우리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걸어가면 있는 PC방을 잡았어요. 그래야지 하루 1일 운동량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와우 레이드를 합니다. 와우 레이드를 하다가 밤 11시, 12시가 되면 이제 슬슬 졸리잖아요. 그럼 그때 집에 오면은 걸어서 오니까 또 피곤해. 네. 그럼 씻고 바로 자. 아.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은 6시, 7시야. 일어나니까 엄청 배고파. 그럼 밥을 막 먹어. 미친 듯이 먹고 그다음에 또 오락을 막 하다가 또 PC방에 갑니다. 근데 이거를 2달 했어요. 이 생활을. 맞아. 이 생활을 2달을 하니까 몸무게가 35kg인가? 빠졌다고. 예, 35kg인가 빠졌어요. 몇 살 때였는데 그때가? 그때 20살이요. 근데 이게 신진대사가 활발해질 활발해질 그러니까, 때인 거야. 그렇죠. 뭐 네. 그것도 그럴 수 있긴 한데 근데 그때 근데 철칙은 한 번도 그때 먹은 적은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자기와 약속을 일을 안 하니까 가능한 거죠. 잘 그쵸. 지키고 네. 일을 안 하니까 아니고 와우를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3S야. 이게 인민이 너무 괴로울 때 즐거움을 주는 거지. 그런 가상 세계. 근데 그러니까 와우가 더 잘 돼. 이 배고픔 때문에 정신이 더 달리는- 맑아져. 정신이 맑아지고 막 장난 집중이 아니었어요. 더 잘 돼. 집중도 더 잘 되고 막. 저는 근데 반대로 너무 맨날 배가 고픈 거예요. 잘 때. 난 자버려 그래서. 자고 싶은데 정말 배고프면 잠이 안 오죠. 너무 배고프니까 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먹어야겠다. 그래서 오늘도 졸음이 허기를 이기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비는 거야? 어느 신께 비는 겁니까? 맨날 도대체? 자기는 오늘도 졸음이 허기를 이겨야 될 텐데. 그 옛날에 그 홍진영이 했다는 게 하루 한 끼 먹는 거. 배 터지게 오후 3시에 배 터지게 먹고 다른 안 밥은 먹어. 전혀 안 먹는다는. 근데 하루 그렇게 먹는 게 이유가 뭐냐면 하루에 섭취하는 총 칼로리의 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 끼에 먹든 세 끼에 먹든 인간의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들어오는 게 인풋이 적으니까. 음. 근데 그렇게 되면
변비에 시달립니다. 그렇지. 다이어트에 적은 변비예요. 변비죠. 그래가지고 제가 양배추를 엄청 많이 씹어 먹어요. 양배추가 양배추즙이 이제 되게 좋다고 하죠. 좋으니까. 양배추를 진짜 막 그 미친 듯이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이 쪘으니까 그 저희 어머니가 무조건 예를 들면 고기를 삼겹살을 먹으면 이 원고기 투쌈. 원투 정책. 원투 정책. 만약에 고기를 야, 너네 어머니 좋은 다이어트 시키셨네. 사카린 씨는 제가 그래서 저희 뭐 예를 들면 갈비나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제가 되게 좀 이상하게 밥을 먹는데 고기만 먹은 다음에 갑자기 야채를 막 미친 듯이 입에다 우겨넣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안 먹으면 등짝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 이제는 아예 강제 학습이 돼서 고기를 한두 점 먹고 나면은 야채를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야채를 더 많이 먹어. 그러면 총량이 커져서 위만 커진다고. 그렇지. 위가 커진 건 맞는데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고기를 연속도 두 번째 젓가락이 가려고 하는 순간 엄마가 등짝을 빡 때리면서 그러니까 살이 찌지. 그래서 알았어 하면서 이게 야채를 한 3개쯤 먹으면 엄마의 표정이 좋아. 그럼 또 고기를 하나 먹고. 그러면서 유행하던 게 뭐냐면 어머니들이 점점 맞벌이를 하시고 90년대 힘드니까 선식이 와요. 선식. 네. 황성주 선식. 황성주. 선식이 오는데 그 선식 타먹는 그 황성주라고 초록색으로 거기 보면은 한 30가지가 들어가. 30가지가 들어가는데 뭐 곡식 이름부터 지금 미역, 뭐 브로콜리 막 그런 이런 많아. 막 이런 게 막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타면은 조금 색깔이 칙칙한 녹차 라떼 네네. 아니야. 파리똥 같은 색깔이야. 약간 뭐 거무 비슷하죠. 그럼 약간 저번에 오빠가 얘기했지만 클로렐라 라떼 같은. 클로렐라도 한때. 그 냄새가 좀 고약해요. 장난 아니죠. 근데 그거를 있잖아 이렇게 물처럼 원샷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씹어서 삼켜야 그래 되잖아요. 꾸덕꾸덕하잖아. 아무리 쉐킷을 해도. 상상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망 같은 게 달려 있는 쉐이커 통이 맞아요. 있잖아. 있어. 황성주 네. 생치기에서 줘요. 그래가지고 오래 써서 눈금이 다 없어지고 막. 눈금 없어져. 황성주 생칭 때 이름이 자꾸 없어. 하하 이렇게 돼. 왜 민씨 왜 정신 차려?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선식 같은 거 영업하는 사람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죠. 녹즙 아줌마. 네, 녹즙 아줌마 맞아. 녹즙 아줌마 그다음에 아직 대건 녹즙 아줌마. 많이 와요. 그다음에 야쿠르트 아줌마들. 그다음에 어디 농협 막 이런 데서 많이 보세요. 그런 것도 오시고 근데 그분들이 아유 내가 돌아가면서 준다고 오늘은 미나리즙 내일은 뭐 칡즙 맞아, 뭐 이렇게 맞아. 해서 해가지고 풀무원 녹즙 하면 한 달에 얼마 해줄게 이러면서 하나 먹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먹어요 저는. 서비스 기간도 있고.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 그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하루야채, 그렇게 하루야채. 윌 오일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닥터윌. 윌. 네. 윌. 아니 그 윌 하루 하니까 연가도 생각을 났는데 그 한때 이제 뭘 하나만 먹어라. 그러니까 하루에 뭔가 네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먹어라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도 그렇고 야쿠르트를 되게 좋아해요. 네네. 저도요. 네, 그 요거트. 중요한데 야쿠르트입니까? 요구르트입니까? 야쿠르트. 네. 그럼 단 거잖아. 그러니까 달잖아요. 뒤에도 따먹고 그렇죠. 근데 좋아하는데 야쿠르트도 좋아하고 요거트도 좋아요. 하여튼 그런 유제품. 계열을 좋아해요. 아니, 삭힌 유제품. 그치 삭힌 유제품. 우유를 싫어하거든요. 저는. 근데 음.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먹으라고 하니까 이제 나는 하나를 먹겠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살 빼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달잖아요. 네, 아주 맛있죠. 아주 맛있고 달잖아요. 아주 그리고 맛있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를 딱 갔는데 전설의 템 비오트가 나왔어요. 네. 아주 맛있지. 전지현이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에서도 이게, 주구장창 먹던. 꺾어서 거기다 심지어 시리얼도 있잖아요. 핫코링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자기 자신을 되게 설득을 잘하잖아요. 그 나이 때는. 이거 하나씩만 먹으면 살이 금방 빠지겠다. 하루에 한 끼 요걸로만 먹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 뭔가 간지가 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왠지 내가 나를 관리하는 사람 같고. 그리고 약간 그러면서 17차 들고 다니고 약간 이런. 네. 그랬는데 V라인. 전지현이 큰일 했네. V라인은 옥수수 그러니까 소자. 비슷한 계열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리고 식품 영양 막 이런 애들한테 들어보니 그거에 얼마나 많은 당이 있어가지고 너가 그거 먹으면 절대 살이 안 빠진다. 닭설탕 6개 분량이 들어있다는. 너가 만약에 요거트를 먹고 진짜 살이 빼려고 했으면 요즘 마트에 파는 그 무가당. 무설탕, 막 아니면 그릭 요거트 무가당, 막 무설탕 이런 걸 먹어야지. 먹으면 10만밖에 안 나.
하나도 맛이 안 나요. 정말 허옇고 하나도 맛이 안 두부 나는. 같잖아요. 순두부. 그거를 먹어야 살이 빠진다는 거지. 그렇게 네가 옛날에 먹었던 거 비오트 이런 애는 그냥 네가 차라리 그 시간에 밥을 먹지 그랬니. 다른 영양소라도 채워지게. 사실 반찬이라도 먹으면서. 사실 제가 그 무당 요구르트를 좋아해서 집에서도 막 만들어 먹고 그러거든요. 저희 엄마도 만들어서 막 주고. 근데 민 씨가 안 먹어요. 맛없으니까. 없어지질 않아. 맛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딸기잼 한 숟가락 타주잖아요. 원샷을 해. 그래. 우리 아빠도 그래요. 똑같이 딸기잼 타줘야 먹어. 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 녹차 열풍이 있었을 때 뭐 그냥 녹차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녹차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설탕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단맛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쓴맛을 지우기 위해서. 그치. 그죠. 씁쓸한 네, 그. 그렇죠. 제가 그거 본 게 언제냐면 그 스타벅스에 가면은 그게 있어요. 그 녹차, 말차, 비아 같은 게 네, 있죠. 뒤에 보면은 원재료 녹차 파우더 35%, 65%는 뭐야? 설탕이야. 이렇게 아, 그리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안 했으면 군대를 안 갔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해버려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 해버려서. 네, 다이어트를 해버려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만소대. 아, 비만소대는 아니었어요. 이제 거기서도 소대가 뭡니까? 비만소대 이거 있어요. 예, 실제로 요즘에. 있죠. 있어요? 예, 있어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갔을 때도 딱 거기 이제 그 제일 높으신 그 분이 저한테 너는 살을 빼야 된다. 안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갖고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단 야식 금지. 이거 뭐라 해야 돼? 밤에 하면은 이게 라면 같은 거 먹고 이러는데 못 먹게 하고. 그래서 줄넘기를 미친 듯이 했어요. 무릎 망가져. 제가 아까 말했죠. 내추럴본 돼지는 관절이 튼튼하다. 멀쩡하다. 그래갖고 하여튼 100일 만에 입대할 때 105kg인가 그랬는데 78kg가 됐어요. 오, 우와. 그때가 리즈 찍은 거네. 네, 그러니까. 그때가 최고 리즈였죠. 그래서 제대하고 그럴 때 만났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니, 이제 사카린 씨 만났을 때는 한 85kg, 88kg 이 정도. 근데 그때 되게 우리도 만났잖아요. 네. 처음 그래서 만났을 때. 그때 되게 지금도 괜찮긴 한데 2013년이죠. 네. 정말 그때 점점 커지고 있어. 점점 근데 저는 제 몸을 알잖아요. 이게 최대가 아니에요. 더 최대일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때를 봤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거랑 참 이뻤는데. 그때 그리고 다이어트 하면서 뭐냐면 미용실 가면 여성동화 뭐 이런 잡지들 있잖아요. 맨 뒤에 항상 다이어트 보조제를 팔아요. 그래 도와주는 거 커팅제 칼로리 이제 커팅 칼로리 해준다고. 커팅제를 팔면서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앉아만 있어도 지방을 태워줍니다. 그린 커피 농축액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뽑지 않은 그린 커피에 뭐 폴리페놀이 들어있고 어쩌고 해서 그걸로 관장하고 이런 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거기서 그때 유행하던 게 뭐냐면 장내 숙변을 제거하면 똥배가 들어간다고. 그거 진짜 위험하죠. 그래서 설사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네, 진짜 위험합니다. 근데 그 체수분이 빠지는 거지 지방이 빠지는 게 그래. 아닌데 단기적인 사이즈 효과는 있겠죠. 네. 그런 것도 겁나 유행하고 지금은 한국에도 흔한데 일본 알약 중에 없었던 일로라는 나 알약.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낚았다 껐더니. 네, 없었던 일로. 그럼요. 그 한국에도 유사품도 되게 많이 네. 있어요. 네. 제 그거 초창기 때 칼로 커트 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 거죠. 네. 근데 제 친구가 그거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때 일본에서 직구를 해서 먹는 애가 사, 있었어. 그분 우리 집에 맨날 놀러 오는. 아, 그럴 수 그분이- 있지. 그분이 그걸 샀어. 그래서 없었던 일 나눠주고 와, 그랬거든. 이름 참 잘 짓지 않았어요? 낚았다 껐더니. 없었던 일로. 없었던 일로 그런 거. 마음껏 먹고 그렇죠. 없었던 일로. 기가 막히네. 그게 특히 탄수화물 같은 거를 많이 먹었을 때 그걸 분해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다이어트가 무분별하게 유행하면서 제니칼 이런 거 처방받아 먹고 진짜 위험하죠. 어. 진짜 네. 위험한 약 많았어 그때. 저는 뭐 지금도 사실 이렇게 뭐 몸이 뭐 이렇게 마르진 않았으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저한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먹으면서 어차피 회사에서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래야 되지 않냐 하는데 사실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그런 걸 한번 먹으면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이거 먹으면 진짜 왜냐면 그걸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말로가 좋지 않아. 그러니까 대변을 볼 때 이게 막 뭐가 막 뜨고 막 제니칼은 그렇잖아요. 지방을 녹여서 소변에 기름 뜨게 하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뭔가 우리 몸에 안에서 이게 뭔지 거리는 건지 차라리 뭐 그냥 돼지로 살래요. 그래서 이건 조금 원론적인 얘기인데 사실 제가 친구네 오빠가 한의원 하는 오빠가 있어가지고 그 오빠한테 그래서 오빠 저 다이어트 한약 좀 싸게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그 오빠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다이어트는 네가 하는 거지 약을 먹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약을 먹으면 입맛이 없어서 안 먹어서 빠지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럼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오빠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라. 진리야, 진리. 근데 그 소녀시대가 그랬잖아요. 그 소녀시대 다이어트라고 또 엄청 올라왔었잖아요. 예, 그 무슨 걸그룹 이름 다이어트. 어. 네, 네, 있었죠. 근데 이렇게 칼로리까지 아예 적어가지고 이렇게 심지어 뭘 찍어가지고 요만큼만 음. 먹는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수지 다이어트 이런 거. 방울토마토도 5개만. 네. 근데 그냥 되게 쇼프로 같은 데 나와가지고 소녀시대가 그냥 그때 진짜 다이어트 했을 때는 그냥 아까 사카리 씨가 말한 대로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먹었다고. 그냥 무대 할 수 있을 정도만 먹었다고.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다이어트 하잖아? 사람이 성격이 나빠져. 진짜. 그게 저것도 되게 다이어트 하는 많은 사람들의 속설이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원래 성격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 나빴는데 본성이 드러난다라고. 그러니까 원래 나빴는데 잘 먹을 때는 모든 게 좋으니까 상황이 좋으니까 다 모든 걸 유하고 다 맞아. 좋게 하는데 인간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분 좋지. 근데 이제 뭔가 열악한 환경이 되니까 못 먹고 억압당하니까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걸로 저는. 근데 저는 그 몸무게 78kg일 때도 그렇게 성격 나쁘진 않았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넌 좋은. 넌 환경이 좋은 거야. 넌 좋은 애인 거지. 근데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 오지로 여행을 가라고 하잖아. 그래. 본성이 나온다고. 그 시절에 트레이너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먹으면 변비가 생기니까 회원님 아침에 사과를 반 개만 먹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네. 한 개도 아니고 왜 반 개예요? 그러니까는 사과에 당분이 너무 많아서 섬유질도 많지만 당분이 많아서 하나 먹으면 살찌니까 사과를 반 개만 먹으래. 사과를 내가 앉은 자리에서 3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닭가슴살은 저 항상 그 삶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냄새 나니까 기름 두르지 않은 팬에 구워서 먹었거든요. 아우 진짜로 박스를 먹어도 그거보다 맛있었을 거야. 또 사카라이 씨 후추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카라이 씨도. 아니 소금은 안 넣고 그러니까 후추랑 향신료. 그래서 후추랑 오레가노만 엄청 뿌려 먹었어. 소금을 못 넣으면 못 먹으니까. 소금을 못 먹는. 그런 결과가 지금 너도 참 대단하다. 참 너도 열심히 우리 한다. 아름답게 마무리해요. 이제 아름답게. 축복. 네. 그냥 다이어트는 영원한 우리의 숙제라는 걸로 그렇지.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훈훈하지 않지만. 근데 이게 사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중요한 건 삶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뭔가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좋은 식당, 좋은 운동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루에 본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적으면 하기 쉬운 것 같아요. 많이 자야 돼. 그러니까 일단 잠을 넉넉하게 잘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업무에 대한 뭐 스트레스라던가 본인의 삶에 네네. 대한 스트레스가 좀 적어야 그러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치수가 한계가 이미 있는 건데 현대인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이미 거기까지 받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몸을 괴롭히는 걸 한 번 더 하려고 하니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를 때려치거나 아니면 본인이 받는 최대의 그 스트레스 지수의 최대치를 늘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는 최대치를 늘리려면 쉬어야 돼요. 그치. 근데 주기적으로. 업무할 이렇게 회사 다닐 때 다이어트 하면은 씨발 먹고 지옥 갈래. 그쵸. 그거랑 또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한테 그렇죠. 이런 보상도 그렇죠. 예, 그 마음이 안 든다면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좀 너무 슬픈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몸이 좀 망가질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맥주 한잔 하랍니다. 그리고 약간 똑같은 얘기기는 한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살 빼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어쨌든 직장에서 있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직장에서 나온 이후에 나머지 시간을 나를 위해 써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나를 위해 썼던 시간들, 그러니까 뭐 친구를 만나고 뭐 가족 행사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평일날 뭐 예를 들어서 그걸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예전에는 10시간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일찍 나와서 가도 8시니까 한 12시까지 하면 4시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4시간 안에서 모든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서 뭔가 해결이 뭐가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하던 그런 사회생활이나 내가 원래 하던 인간관계나 이런 거를 유지를 하면서 뭐가 안 되니까 자꾸 거기에서 오는 그러니까 그것까지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막 밥 먹으면서 그래, 네. 뭐 술 마시면서 이렇게밖에는 그거를 붙잡을 수가 없는 옛날처럼 뭐 어디 놀러 간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여유가 있지 않나. 여유 있게 뭘 못하니까 자꾸 뭔가 계속 누군가를 만나면은 자꾸 먹는 자리가 되고 그런데 먹는 게 자꾸 저녁 시간에 만나고 왜냐면 점심 시간에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럼 또 한잔하고. 한잔하고 그리고 거기서 유난 떨면서 나 다이어트 다이어트 중이라니까. 하니까 그럼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 잔도 못하냐?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거 자체가 그렇게 만나는 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면 또 사람을 안 만나야 되나? 근데 또 그건 안 돼. 그럼 또 그렇게 하면 또 주말에는 또 나를 위한 시간을 갖자. 그럼 또 혼자 내가 먹고 싶었던 걸 또 먹어. 이러면은 그래. 엔딩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전 사카리 씨가 그저께 사온 마라탕 맛있게 먹었고요. 마라탕에 꿔바라고 먹었습니다. 지옥 네. 갈래요. 네. 참회의 시간 잘 들었습니다. 네, 2부작에 걸친 다이어트 편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다른 추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들, 의견들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